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개수 공사 때 역사를 뒤바꾸는 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다란이경이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 오래된 경전에 쓰인 것이 바로 우리의 종이 한지입니다. 현대 서구식 제지 방식으로 만든 종이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 정도인 것에 비하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낸 한지의 수명은 실로 경이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보존성은 물론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질감을 활용해서 바구니와 항아리, 탈은 물론 옷까지 만들어 입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의 문화재 보수 재료로 채택되는 등 한지의 우수성은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종이, 한지의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한옥 창문에는 채광과 통풍, 그리고 보온과 방음성이 뛰어난 한지를 반드시 사용한다. 우리는 이 한지를 통하여 5000년 역사를 갖고 온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들여다본다.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12월 하순을 전후로 하여 당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불렸다가 다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나무째로 내린 잿물을 섞어 삶는다. 삶은 껍질을 다시 표백하여 이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홍두깨로 두들겨 반죽을 풀어준다. 통에 반죽을 풀어넣고 닭풀을 섞어 작대기로 휘젓는다. 대발로 방향을 바꿔가며 묽게 풀린 반죽을 떠낸다. 이처럼 정성 들여 만든 한지는 질기면서도 한지만이 가질 수 있는 진솔한 태를 유지한다. 떠낸 발을 엎고 물을 뺀 다음 발을 떼어낸다. 낱장 사이에 끼웠던 뎃가지를 들면서 한 장씩 떼어내 건져시키면 한 장의 한지가 탄생하게 된다. 한지는 질기고 부드러우며 채광, 통풍, 보온, 방음성이 뛰어나다. 한지는 이처럼 당나무 껍질을 벗겨 삶고 씻고 티를 고르고 두드리고 닭풀을 섞어 종이를 떠서 말리기까지 손이 99번이나 간 다음에 비로소 100번째 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 하여 백지라 불리기도 한다. 완성된 한지를 두세 겹 겹쳐 붙이고 기름을 먹인 다음 건져시키면 장판지가 되어 방바닥을 도배하는 데 쓰인다. (1966년) 불국사의 석가탑 개수공사 때 2층 탑신 속에서 한지의 다란이경이 인쇄된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길이 7m,
폭이 6.5cm인 다란이경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로 서기 751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니 1000년을 넘긴 한지의 생명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양질의 한지 생산은 인쇄 문화를 꽃피워 1241년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학문은 물론 역사를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보존시켜 오고 있다. 한국인의 선조들은 한지의 질기고 부드러운 점을 이용하여 갖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질긴 종이를 손으로 꼬아서 망태기나 바구니를 만들었고,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접은 물론 옷까지 만들었다. 이것들은 깨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으니 조상의 슬기로운 솜씨와 지혜를 엿보게 해준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지와 인연을 갖는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쳐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는데, 이때 금줄에도 고추와 숯과 함께 한지를 꽂기도 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면 행운을 기원하는 글귀를 한지에 써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혼례의식에는 혼담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한지 위에 신랑의 생년월일과 출생한 시를 적은 사주 단자를 신부집에 보내야 혼사가 이루어졌다. 선비들은 문방사우라 하여 한지와 필묵을 항상 곁에 두었고, 여인네들도 여가가 있을 때면 한지에 묵향을 가득 담았다. 한지 공예의 대표적인 것은 지승공예다. 지승은 한지를 일정하게 말아 꼬은 것을 말하며, 이것을 매듭 맺는 법을 응용하여 엮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지승공예다. 방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술병이나 찻잔 등에는 오칠을 하여 사용하는 지혜도 가졌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한지를 이용한 예술품들이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창작되어 수준 높은 지공예품의 영역을 이룬다. 종이를 바르고 채색 무늬를 그리거나 무늬를 덧붙이고 색지를 발라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다양한 종이 공예품들. 색지 공예품은 무늬와 화려한 색의 구성으로 예술적인 조형미 외에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꾸며져 더욱 사랑받는다. 한지는 대나무와 조화를 이루어 각종 생활용품을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다. 부채는 두 종류로 구별되는데, 접는 부채와 접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부채가 있다. 그러나 만드는 양식이나 쓰임새에 따라 100여 종류가 넘는다. 한지는 연이 되어 하늘을 날기도 한다. 가는 데까지의 한지를 붙여 실에 매달아 공중 높이 날리는 연은 애군을 하늘 높이 띄워보낸다는 풍속이 있어
한 해를 보내는 섣달을 전후해서 즐기는 민속놀이 중의 하나이다. 궁중의 행사와 연희에는 음악과 춤, 그리고 종이꽃이 등장한다. 종이꽃 역시 한지를 오려 말리게 한 다음 갖가지 물감을 들여 만든다. 종이꽃은 주로 장식용으로 만들어져 농악이나 상여에 꾸며져 길흉과 애군의 재앙을 막는 의식 행사에 사용됐다. 한국의 연희 무대에는 탈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탈도 대부분 한지로 만들어진다. 탈은 인물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색칠로 표현된다. 또한 한지는 신성함과 청결함의 뜻도 지녀 마을 어귀에 있는 고목에 금줄을 쳐 한지를 꽂아 마을의 안녕을 빌기도 했다. 한국인은 어쩌면 한평생 한지를 생활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태어나면 한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또 죽으면 한지로 만든 수의를 입기도 하고 죽은 다음엔 종이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상여에 실려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난다. 4월 초파일에는 한지로 연꽃 모양의 등을 만들어 소원 성취를 빌면서 등을 강물에 띄우거나 매달아 밤하늘을 밝힌다. 한옥 창문은 얼핏 보면 그저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지는 평범한 문살에 붙여져 자연과 어우러지면 한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한지는 한국인의 몸을 감싸기도 한다. 한지를 두세 장 겹쳐 물에 담갔다가 치대기를 수백 번 반복하면 더욱더 질겨지면서 특이한 무늬가 생긴다. 이것을 마름질하여 바느질하면 한지 옷이 탄생된다. 한지로 만든 옷은 물에 빨면 빨수록 조직이 강해져 해녀복도 만들어 입었다.
노 화가는 힘찬 것을 표현하고 싶어 생각에 잠긴다. 그는 하얀 바탕에 검은 선을 긋고 점을 찍어 강렬한 명암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화폭을 뚫고 나갈 듯한 표현을 한다.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전통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한다. 염색된 한지를 틀에 붙여 회화적 작품을 만든다. 그들이 표현한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기억들을 되살리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문화와 함께 같이 한 종이 한지를 중요하게 취급하길 고집한다. 한국의 미는 자연의 미다. 한국화는 주위의 산수를 실지사생하여 상상의 산수가 아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자연 그대로 한지 위에다 옮겨다 놓는다. 한국인은 옛부터 흰 것을 사랑했다. 흰 것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다. 순백의 한지는 자연과 부딪히지 않고 부드러운 조화를 만든다. 빛을 받은 한지는 하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꾸밈이 없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한지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